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어떠한 그런 대칭점도 좀 없지 않아 있고요. 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번 총선을 만약에 실패한다면 거의 실업자가 되거든요. 그냥 본인이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국회의원도 안 나가고 또 뭐 변호사 하기도 그렇고. 예. 다시 또 뭐 장관으로 돌아갈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 생명을 여기다가 걸어야 되는데 이관섭 비서실장이 나한테 사퇴를 요구했다라는 실명을 깐다라는 것은 실명을 공개한다라는 것은 예. 대통령의 정면 도전인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직 공개인지 모르지만 보도는 나왔어요. 그 저녁 그러니까요. 시점에 그건 묘한 뭐냐면 시점에 정면 도전인 거예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이건 나에 대한 정면 도전이구나. 오늘 서천에서 보셨어요? 악수할 때? 일단 이거에 대한 혹시 시각 차이가 있는 거 아닐까? 여기 보면 비대위원장 역할을 놓고 동상이몽. 일단 비대위원장이라는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의 의미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로서 당의 원톱이다. 내가 끌고 간다. 이런 비슷한 취지의 맥락을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끌고 가는 거다. 근데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 리더십 아니냐. 요거 임시 그냥 맡은 것 뿐인 거 아니냐. 뭐 최대 6개월 잠깐 맡은 거예요. 이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요. 비대위원장의 구체적인 역할을 놓고서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평적인 동반자.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과 동반자, 그리고 당정관계 이런 동반자인데 같은 선, 수평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조율을 하고 전달하고 이런 걸로 좀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박지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임기 3년 차가 넘어가면서 지지율이 4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시작하자마자 지지율이 30%대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으면 여권이 뭐하러 차별화를 합니까? 가만히 앉아있어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총선 패배가 눈앞에 보이고 차별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이 먹히지가 않고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으니까 차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체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양자택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차별화를 얼마나 부드럽게 국민들에게 소위 공감대를 일으키면서 잘 하느냐.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왜냐? MB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을 때 세종시 특별법 문제를 가지고 치고받았어요. 당시에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을 여권 내에서 여당의 주요 대권 후보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 차별화의 정책이 그 당시에는 세종시를 가지고 차별화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몸 출신이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럼 어떻게 차별화를 할 거냐. 세종시만한 차별화 이슈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위 국민의 눈높이, 명품백 이거 가지고 조심스럽게 차별화를 했는데 반응이 이게 만만치가 않으니까 너 물러나라 이래버리니까 지금 결국은 봉합의 길을 선택을 한 건데 봉합의 길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러면은 김경률 비대위원 이제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럼 김경률 비대위원 정리하는 순간 한동훈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립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가지는 상징성은 권력에 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에 시민단체가 조국 전 장관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권력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신들의 비판의식을 잃어버렸다가 김경률 비대위원의 핵심 논조인데 본인이 지금 비대위원 사퇴하는 순간 그것이 플레이어서 사퇴를 하든 아니면 퇴로로서 사퇴를 하든 자이든 타이든 비대위원을 놓는 순간 결국은 한동훈 체제도 권력에 굴복하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알겠는데 제가 질문을 한 거는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다시 약간 다른 생각, 동상이몽이라는 쪽으로 가서 이런 비슷한 충돌 사항이 다시 한번 벌어질 수 있을까? 이겁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거? 그건 있을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만 제가 일시봉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상태가요? 그렇죠. 당장 총선 치러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부에서 싸움하고 있으면 표가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 기간 중에는 지금 일시봉합 상태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겠지만 선거 끝나고 나면 저는 이게 더 크게 재현될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강수를 던진 거 아니냐고 평가받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본인이 사퇴 거부했다라는 걸 문자로 공지를 했어요. 짧은 글이지만 내 할 일 계속 하겠다. 사실상 강하게 난 거부했다라는 걸 밝혔어요, 스스로. 그리고 그 시간 뒤에 한 언론 보도에는 본인에게 사퇴 요구를 한 사람이 누구냐, 이관섭 비서실장이라는 게 언론 보도에서 이름이 나왔어요. 실명이 보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날 어제입니다. 이철규 전 사무총장 친윤 인사로 꼽히시는 분입니다. 대표적인 분인데 이철규는 내 스태프입니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한동훈 비서관이. 내 스태프니까 제가 지휘하는 직원이에요. 이 뜻이 된 겁니다. 이철규 위원장하고 이야기 오래 나누셨는데 혹시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죄송한데 길은 막지 마시고. 근데 당내에서 그래도 좀 위원장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취에 대해 누가 얘기를 했죠? 뭐 다른 뭐 여러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하고 오늘 90도로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신뢰가 유지됐다는 건 아주 좀 달라요. 결이 달라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 이거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결이 다른 건 아니고요. 이 상황에 따라서 지금 약간의 어떤 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본인도 굉장히 강수를 뒀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가는 정말로 이 당이 이제 분열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주변에서 아마 여러 우려 섞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태도를 좀 유화적으로 한 것이고, 또 뭐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좀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아까 뭐 폴더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본인의 생각을 다 접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어쨌든 간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의 관계는 이게 참 같이 또 이제 나가야 되는 입장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어떠한 그런 대칭점도 좀 없지 않아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번 총선을 만약에 실패한다면 거의 실업자가 되거든요. 그냥 본인이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국회의원도 안 나가고 또 뭐 변호사 하기도 그렇고. 다시 또 뭐 장관으로 돌아갈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 생명을 여기다가 걸어야 되는데, 자신도 이 총선 이후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는 어떤 인터뷰는 나왔지만 결국 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큰 정치인으로 발돋움하는 큰 계기가 어디에 있냐면 이제 분기점 전환점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인간적 판단에서 정적 판단으로 넘어갈 때란 말이죠. 잠깐, 인간적 판단을 했는데 정에 의해서 판단하는 관계에 있다가 정치적 판단을. 예, 정적 판단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제 큰 정치인의 모습이 있는 건데,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찰 출신이면서 인간적 관계였잖아요. 같은 일을 하면서 동지요. 주종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얘기를 섞여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반자 관계다. 이건 이미 수평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이건 이제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내가 독자적인 행보를 통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퇴에 대한 요구가 등장했을 때 내가 이거 거부했다. 이건 단호한 입장을 피력한 거고, 그 다음에 이관섭 비서실장이 나한테 사퇴를 요구했다라는 실명을 깐다라는 것은, 실명을 공개한다라는 것은 대통령의 정면 도전인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공개인지 모르지만 보도는 나왔어요. 그 저녁 시점에, 그건 묘한 뭐냐면 시점에. 정면 도전인 거예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나에 대한 정면 도전이구나. 오늘 서천에서 보셨어요? 악수할 때? 없게 하지만 보통의 인간관계라고 했으면 왔어? 하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하지 않습니까? 악수하고 딱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 서로의 관계라고 하는 설정이 이제 애매모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철규 의원요. 이제 인재 영입위원장인가요? 내 스태프다. 이건 뭐예요? 지금 친윤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고 김건희 여사가 가깝다라고 알려진 인물이 이철규인데, 의원인데 이걸 내 사람이다. 내 스태프다. 내 스태프다. 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적 독자 노선을 걷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싸움은 단순하게 이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게 봉합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인 신뢰관계가 이미 금이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사의 고전에 나오잖아요.
의심한 자는 쓰지 말고 쓴 자는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이미 이제 의심의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예. 검찰에 있을 때는 의심하지 않고 신뢰관계였고 그냥 동지였죠. 예. 근데 지금 정책 관계에서는 지금 볼 때는 상당히 서로 이제 의심하는 단계고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총선 이후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책 진로가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저는 총선의 결과와 상관없이.